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세워진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한국의 최초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도읍지를 아사달로 삼아 고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로 서기전 2333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며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인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 왕검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진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기념인 홍익인간의 뜻은 무엇입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입니다. 민족의 시조 단군에 관한 신화로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지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입니다. 단군의 출생과 고조선에 대한 신화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어 환웅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함께 발전하며 대립하고 교류하던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의 세 나라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삼국시대 세 나라 중 북쪽에 위치했던 군주제 국가는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나라는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광개토 대왕 때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워진 천문대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첨성대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로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첨성대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이며 활을 잘 쏘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몽입니다. 북진 정책으로
영토를 크게 넓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불교를 도입하고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고구려의 전성기에 기틀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소수림왕입니다.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이며 활을 잘 쏘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몽입니다. 북진 정책으로 영토를 크게 넓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 시대에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불교를 도입하고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고구려의 전성기에 기틀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소수림왕입니다.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백제의 13대 왕으로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고 한성을 도읍으로 하여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은 누구입니까? 근초고왕입니다. 백제의 주요 문화재를 말해보세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미륵사지 석탑, 백제 기와 등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세 나라 중 영남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를 세운 왕이며 알에서 태어나 나라를 세웠다는 신화가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구조선이고 그 후에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졌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주몽, 백제를 세운 왕은 온조인데 삼국시대 때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신라 제24대 왕으로 신라의 전성기를 맞아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신라 제24대 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화랑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신라 제23대 왕으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고 왕권을 강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법흥왕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의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신라 주요 문화재를 말해보세요. 첨성대, 분황사 모전석탑, 왕릉 등입니다. 삼국 통일 이후의 신라를 말하며 불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고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번성했던 시대는 무엇입니까?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화랑 출신으로 삼국 통일의 공을 세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유신입니다. 김춘추를 도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유신입니다. 삼국 통일의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 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입니다. 신라 제30대 왕으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보고입니다. 통일신라의 성립 과정을 말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신라는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부터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 유물을 말해보세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는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과 연해주를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 불리며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고구려의 유민으로 만주에서 발해를 세워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끌어간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입니다. 옛 고구려 장수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입니다. 바다 동쪽의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라는 뜻으로 당나라에서 발해로 불렸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동성국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다는 뜻으로 지은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려입니다.
고려의 일대 왕으로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고구려의 일대 왕으로 고려를 세워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고 갈라져 있는 나라를 다시 통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후 고구려의 궁예를 물리치고 918년 고려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모카씨를 가져와 전국에 부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고려시대 말의 학자이며 원나라에서 모카씨를 가지고 고려인의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고려의 문신으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은 누구입니까? 강감찬 장군입니다. 고려시대 무역항으로 중국,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병란도입니다. 세계인이 부르는 대한민국의 이름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에게 고려라는 발음이 어려워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김부식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부식입니다. 고려의 학자 김부식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해 만든 책은 무엇입니까? 삼국사기입니다. 고려시대의 문화재를 말해보세요.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고려청자 등이 있습니다. 고려의 성립 과정을 말해보세요.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주었던 나라는 무엇입니까? 조선입니다. 조선의 일대 왕으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조선을 세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조선시대 통치 이념은 무엇입니까? 유교입니다. 지금의 서울을 말하며
조선의 도읍지는 어디입니까? 한양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된 조선시대의 최고 법전으로 성종 때 완성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최고의 법전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말해보세요. 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으로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 4대 왕으로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및 문화 발전에 힘쓴 왕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조선 세종 때 궁중에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은 무엇입니까? 집현전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이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치국이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치국이입니다.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구는 무엇입니까? 혼천의입니다.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물의 흐름을 이용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는 무엇입니까? 자경루입니다. 조선시대 과학기구로 해의 그림자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는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세종 때에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과학자로 자경루, 혼천이 등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영실입니다. 조선시대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등의 발명품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장영실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은 무엇입니까? 실학입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나라를 다스리거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학문은 무엇입니까? 실학입니다.
조선 후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 실용적 학문은 무엇입니까? 실학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에서 유명한 장군 3명 중 거북선을 만들었던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전투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거북 모양의 전투선은 무엇입니까? 거북선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입니다.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는 무엇입니까? 한산도 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의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을 물리친 싸움은 무엇입니까? 진주 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싸움은 무엇입니까? 행주 대첩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무엇입니까? 노량대첩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는 무엇입니까? 난중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에서 승리를 이끈 장군은 무엇입니까? 권율 장군입니다. 조선 후기 김정호가 만든 한반도 지도는 무엇입니까? 대동여지도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의 저자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 서로 통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실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흥선대원군입니다. 고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불평등 조약인 것은 무엇입니까? 강화도 조약입니다. 개화파가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은 무엇입니까? 갑신정변입니다. 근대 국가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가보개혁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북은 무엇입니까? 신문고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북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이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왕릉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조선 중기 광해군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허균이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홍길동전입니다. 한국의 세계유산을 말해보세요. 종묘, 불국사, 수원화성, 석굴암, 남한산성입니다. 조선 문화유산에 대해 말해보세요. 훈민정음,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이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만세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운동입니다.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대규모 만세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일어난 운동이었으며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자주적인 항일 독립 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일본의 탄압에 한반도를 떠나 조국의 광복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만들어 일본과 싸우고자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일본의 탄압에 한반도를 떠나 조국을 만들어 일본과 싸우고자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관순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유관순 열사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당시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안중근 의사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주석에 선임되었으며 백범일지 저서를 남긴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김구 선생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훈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군의 주요 인물들을 죽인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윤봉길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윤봉길 의사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훈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군의 주요 인물들을 죽인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였으며 대성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창후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도산 안창호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였으며 대성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895년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을미사변입니다.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조약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요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한일병합조약입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한일병합조약입니다. 3.1운동에서 민족 대표로 나온 33인이 대규모 만세운동 전에 낭독한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은 무엇입니까?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가 쓴 자서전은 무엇입니까? 백범일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한 날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윤봉길, 이봉창, 김자진 등을 양성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양성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독립운동입니다.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싸움은 무엇입니까?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북한군이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입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으로 인한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남한과 북한과의 정치적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38선입니다. 8.15 광복 직후 한반도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군과 소련군의 군사적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8선입니다. 6.25 이후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설정된 군사분계선은 무엇입니까? 휴전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이후 협정에 의해 새로 그어진 남북한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하고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남북 분단 등의 사정으로 서로 흩어져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산가족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보세요. 현충일, 이산가족, 분단된 한반도, 휴전을 상징하는 철조망입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보세요. 이산가족 발생,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짐,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짐,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보세요. 병역 유지를 위한 국방비 절감, 국가 경쟁력 강화, 이산 가족 아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고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나며 나라가 발전합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어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바꾸어 농민을 잘 살게 하는 데 큰 구실을 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새마을 운동입니다. 한국 역사의 흐름을 말해보세요. 고조선 건국, 삼국시대, 신라 삼국 통일, 고려 건국, 조선 건국,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